자, 오늘은 착오를 봐야 됩니다. 페이지 34페이지를 펴보시죠. 34페이지 보시면 착오에 관한 기본 문제가 있는데 착오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좀 출제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이유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어서 잘 안 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내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좀 정리를 하고 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일단 개념이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죠.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규정 내용이고요. 자,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만드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반드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또 개념에서는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기가 표시만 되면 돼요. 그 동기까지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다시면 내가 왜 이 토지를 사는지 그 동기가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동기에 대한 쌍방간의 뭐는요? 합의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려면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 부분이란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표의자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죠. 부인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데 과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과실이고요. 중과실은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요. 일단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일단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했어요.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중과실을 만약에 이용을 해쳐먹었다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증은 누가 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먹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대방은 결국은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거의 뭐 딸딸딸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100% 딸딸딸 외우시는 게 좋고,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안 나왔죠. 저는 뭐 참 실망스럽고 참 아무튼 요지경이. 자, 34페이지 12번입니다. 힘들어요 아주.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죠.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3번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5번 착오를 이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승계인.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취소권자를 따로 정리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 다음 중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동기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착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나서 뭐가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됐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되고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표시가 돼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되고요. 3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하고,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X죠. 표시가 되면 되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5번 표의자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14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사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착오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표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고 싶은 사람. 중과실이 존재하면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니까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병에게 타전토로 부탁하였으나 병의 실수로 7만 5천 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됐다면 갑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고요. 따라서 요건을 갖춘다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연된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이더라.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따라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의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취소권자는 따로 정해져 있고요. 상대방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5번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동계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X죠. 표시만 되면 되고요. 뭐까진 필요 없죠? 합의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B번 동계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하죠? 취소할 수가 없죠. 10번 부동산에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취지인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부과됐다.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고요. 중요 부분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D번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요 부분 중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 가분 쪽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분적 분리할 수가 있고요. 또 취소될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D번은 맞는 질문이죠. 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다고 읽을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두 중요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옳은 것은 지금 B, D, E 해가지고 몇 개죠? 3개입니다. 정답을 바꾸지 마시고요. 문제를 바꿀까 봐요.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오류가 있네요.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죠? 2개. A와 C가 틀려 있습니다. 16번 착오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착오의 중요성은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5죠. 다시 말하면 표의자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고요. 2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매도인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 그러면 과실이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3번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X죠. 중과실의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성,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문이 X고 요 지문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하해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화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죠.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해가 뭐죠? 합의죠.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죠. 그러니까 당사자 자격이라는 말은 화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인 줄 알고 뭐죠? 화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를 우리가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고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에 화해한 경우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합의할 필요 없는데 합의한 경우죠. 동의하시죠? 채권이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소멸되어 있다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취소가 가능합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점. 올해도 반드시 시험 문제 지문 나올 텐데요.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용을 해 처먹었으면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뭐 했어요?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7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뭐죠? 의사에 동의했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뭐가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뭐죠? 법률에 관한 착오고요. 물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고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액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있나요?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속 뭐에 자갈밭이고 하천부지예요. 그러면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명백히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어요.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떠오르시나요? 그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자, 이거는 공무원이 유발시킨 거죠. 동계착오인데 공무원이 뭐죠? 유발시킨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인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착오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그걸 뭐 했어요? 이용했으면 취소할 수가 있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 착오에 의한 의사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고요? 자, 무슨 말이죠? 중과실은 누가요? 상대방. 효과 발생을 뭐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X죠. 효과 발생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표의자를 말하기 때문에 효과 발생을 부인하는 자는 뭘 입증합니까? 중요 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은 표의자 이렇게 외우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니까 이걸 먼저 풀어 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누가요? 표의자. 효과 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요? 상대방.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문제를 먼저 풀고 돌아올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가 있습니다. 8번.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래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소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라는 말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래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가장 부적절한 거 틀린 걸 찾는데 1번 동계착오가 주로 문제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20에서 30평만 편입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197평이 편입됐다. 동계착오고요. 그럼 동계착오를 이뤄 취소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되죠. 그죠? 문제 그 말이 있나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뭐라고요? 현출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됐다는 얘기고. 중요 부분인가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요? 난리 났죠, 그죠? 아니 20에서 30평인 줄 알았더니 197평이면 난리 난 겁니다. 이게 부부싸움 시작됐어요, 벌써. 그죠? 명백히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요. 혹시 중과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개인의 말을 믿고라는 말이 나오죠. 중개인 말을 믿고는 뭐예요? 타인을 신뢰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 뭐죠? 중요 부분이고, 또 중개업자를 믿었다는 말은 타인을 신뢰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백히 뭐가 아닙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요. 따라서 과실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번.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래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래에 편입된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다. 맞죠?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그죠? 4번. 위 사안에서 매수는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 상대방에게 표시됐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출됐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적립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맞죠? 타인을 신뢰해서 확인 안 했다면 뭐죠? 중과실이 아닙니다. 이게 정유점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중과실을 판단할 때 무엇도 고려하냐면 직업도 고려해요. 뭘 고려해? 직업.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문가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실수하면 바로 중과실이에요. 뭐라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거래하시면 웬만하면 중과실 아닌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업도 고려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죠? 중과실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유점을 운영했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X죠. 뭐까지는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답은 5번. 답이 좀 싱겁죠. 그죠? 9번입니다. 자, 이 9번이 우리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리시냐면 제가 눈이 많이 강조하는데 제발 좀 문제 좀 읽으세요. 뭐 좀 읽으시라고요? 문제 좀 제발. 자꾸 문제를 대충 보시고 지문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시간을 더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민법은 반드시 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문제가 사례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답을 반을 찾고 가요. 근데 자꾸 이게 대충 그냥 훑어보시고 지문 가지고 문제를 유추해가지고 풀려고 하니까는 이게 오히려 뭐죠? 엉뚱하게 틀려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민법은 문제를 뭐죠? 정확히 읽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 점수가 참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안 나오는데 아마 지금 뭐 모의고사 보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보면 틀렸는데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만 정확히 풀어도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서둘러. 막 서두르면서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어느 어떻게 문제를 안 읽을 수 있는지 몰라. 문제도 안 읽고 그냥 막 서두르고 허둥허둥대다가 다 틀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천천히 보면 막 답이 막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두른다고 빨리 푸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있는 게 더 빨리 푼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런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요. 보시면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계차고 문제구나. 그죠? 해제될 줄 알았는데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해제되지 않았다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동계차고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표시가 됐는지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문제를 읽으셔야 돼. 근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게임 끝. 뭐 하지 않았어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표시도 안 됐고 뭣도 안 됐어요? 유발도 안 된 거예요. 따라서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그거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까요? A시의 그린필드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을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비싸게 주고 샀네요. 어딨나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10% 비싸게 샀다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타당한 것은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안 읽고 지문을 보시니까 이게 뭐지? 담보 책임인가? 막 이러고 뭐 갑자기 또 뭐 중과실이 있나? 막 이러고 이러면서 어떻게 엉뚱하게 가게 됩니다. 두 가지죠.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이제 사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제 다시 문제집은 어디로 갈 거냐면 왔다리 갔다리 거리네요. 교재 39페이지 19번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개념입니다.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없고요. 요건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하는 것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기망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성은 뭐죠?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비난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고의여야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요 고의는 어떤 고의냐면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2단의 고의여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요 고의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그놈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어요. 착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착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으로만 인과관계가 갖추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죠.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하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를 말하는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강박은 둘로 나누고 있죠.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다고 할 때 드는 게 뭐죠? 고소고발이죠.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죠? 위법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강박한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강박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친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이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인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취소를 못하게 되면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누구냐? 만약 이 사람이 단순한 의뢰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므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기 강박에 대해서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한 출제 가능성 한 7, 80% 정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39페이지 19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맞죠?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2번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입니다. 자, 위법성인데 비난 가능성의 존재인데 주체에 따라 달라. 이것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아저씨 얼마예요? 그러면 5만 원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3만 원만 해요. 깎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아저씨 말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노점상이 사기쳤으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원래 그 양반은 뭐 7만 원 분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백화점 가가지고 아가씨 옷 얼마요? 5만 원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3만 원만 하죠 라고 하는 분 거의 없다. 저희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창피했어. 막 백화점 가가지고도 5만 원입니다. 그러면 2만 원만 하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 깎으신다는 거예요. 그 깎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도 물건도 뭐 깎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럼 막 그 백화점 직원들이 아유 아저씨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깎는 물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저 아무튼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백화점에서 안 깎는 이유는 뭐냐면 백화점이 제시한 가격을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조금만 사기쳐도 그냥 사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구라를 쳤다면 그때는 뭐예요? 바로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뭐예요? 할인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요거 사기입니다. 우리 판례가. 왜? 우리는 백화점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반해서 보증계약을 했어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죠?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계약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갑이 뭐죠? 채무자고 을이 뭐죠? 채권자인데 병이 을과 만나서 보증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채무자는 보증계약이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사기를 쳤다면 당사자가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를 친 거니까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뭐죠? X.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자, 이 문제입니다.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급할래거든요. 그래도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4번을 보시면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죠. 3번 같은 거 좀 조심하시는데 3번 보시면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를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러면은 와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게 그냥 사기의 개념이에요.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라는 게 뭐죠? 사기죠. 그죠? 그잖아요. 따라서 기망으로 동계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게 사기니까 피해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반복적이죠. 2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 자,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사실은 명백히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사실은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지 마음입니다. 맞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다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성정 광고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란 피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에 체결된 경우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따집니까? 대리인만.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2번입니다. 1번이 답이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피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답은 1번이 맞고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뭐 반복적이죠. 3번, 4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3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진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3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효입니다. 4번 자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목비했어요. 그러면 시가를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나요? 그건 없는 거죠. 따라서 목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죠.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24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비진의 표시는 단독행위에만 가능하고 허위 표시는 계약에만 가능하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4번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상대적 무효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 항상 유효하다. 5점.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55페이지 오셔서 사례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55페이지 10번입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은 A와 B가 했고요. 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C가 사기를 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떠오르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더 쉬워요.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B가 다시 D에게 팔고 D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D가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이죠. 그죠? D가 뭐라고요? 선이.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취소가 되든 안 되든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아주 간단해요. 2번을 보시면 이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뭐죠? 답인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 나오죠.
갑은 을에게 을의 소유지가 곧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지 시가 1억 원을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에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주었다. 갑을병이죠.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문제 보시면은 우와 더럽게 복잡하네. 하나도 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했어요? 취소했는데 갑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를 사실관계를 말로 쓰니까 뭐죠? 굉장히 뭐죠? 길고 복잡하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에 비로소 갑으로부터 위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죠? 병은 뭐이면 소유권을 가져? 선이면 소유권을 갖게죠. 왜요? 사기 강박을 이루어 취소하면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이죠.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에 반환받을 수는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권리를 뭘 해야 돼요? 취득해야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래야 뭐예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제3자의 공통이죠. 뭐 통정어의 표시든 비즈니 표시든 해제든 취소든 따지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병의 악인 경우 을은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왜요? 제3자인 병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43페이지 25번으로 가겠습니다.